전국적으로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잇따라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이 같은 대책들이 자신이 봐도 한심하다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교권 침해 논란. 제주에서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교육감은 자신이 직접 발표한 교육청의 대책이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되겠냐는 도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어떤 소통 방안이 좀 많이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이걸 대책으로 내놓으셨다고요? 인원하는 사항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해야 어떤 그 전화 받는 것 정도, 그 정도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교육부의 고시를 예로 들어 정부의 대책도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업하다가 교실에서 나간 아이가 3층이었다.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게. 그리고 교장 선생님 데려다가 아이를 어디 놓을 겁니까? 교장실에요? 그리고 학부모를 모셔다가 안 데려가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전 정말 한심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에 의한 권리에 의한 조례로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첫 번째 이유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그 누구도 이뤄올 수 없는 조례라고 봤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JDC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인 NLCS를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교육 과정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내년 말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수소 트램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수소 트램 사전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회에서 제주시 노형동에서 제주도청과 제주공항을 거쳐 제주항을 연결하는 노선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램 건설 비용은 4,391억 원이며 연평균 14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지만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시내 관광 활성화로 정거장 주변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시철도망 계획을 세워 건설 비용의 60%를 정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 바다의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산호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유성 생식 기술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산호가 서귀포 문섬 앞바다에 방류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잘 익은 밤송이처럼 생긴 붉은빛의 밤수지 맨드라미. 문섬바다의 대표적인 연산호인 밤수지 맨드라미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최근 6년 사이 서식지가 30~40% 감소한 상황.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인공적으로 키운 밤수지 맨드라미를 방류하는 복원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섬 수심 20m 아래 설치한 토기로 만든 둥근 모양의 이식 구조물. 스쿠버 다이버들이 밤수지 맨드라미 유생들이 담긴 바이오 필름들을 이곳에 일일이 부착합니다. 이렇게 이식 구조물에 부착된 밤수지 맨드라미 유생은 모두 300개. 이번에 방류된 밤수지 맨드라미는 세계 최초로 산호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 수정한 개체들입니다. 이 같은 유생 생식은 산호의 가지를 일부 잘라서 직접 이식하는 무성 생식보다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유전적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문섬 앞바다의 연산호 복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암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생식을 통해서 나오는 개체들을 이식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다양하고 조금 더 건강한 다양한 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방류에서도 고온 현상 속에서도 1에서 1.5cm였던 밤수지 맨드라미 유생이 1년 새 7cm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수지 맨드라미 인공 증식 기술 개발과 자연 방류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가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방류된 밤수지 맨드라미를 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다른 해양보호 생물에 대해서도 인공 증식과 방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나는 콩나물콩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수요량이 크게 줄어 농가와 유통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30년째 콩나물콩 농사를 짓고 있는 고강수 씨. 한 해 이모작을 하는데 초여름에 콩을 심어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콩나물콩은 다른 콩 품종보다 수확량이 많고 기계 작업이 수월해 농가에서 선호하는 작물입니다. 콩 말고 그때 대체 작물이 있으면은 하죠. 브로콜리, 양배추 이쪽에라도 전부 심어버려요. 심어버리면은 또 파동 나잖아요. 또 갈아 아프고. 제주에서 생산하는 콩나물콩은 전국 수확량의 80%. 재배와 수확이 수월하다 보니 생산량은 2년 전보다 20%, 재배 면적은 90헥타르 가까이 늘었습니다. 콩나물콩은 대부분 농협에서 수매하는데요. 매년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수요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을 선호하다 보니 콩나물을 직접 사서 요리하는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어른 세대에서는 콩나물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식성이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콩나물 소비량이 또 줄어들고 있고 점점 그 소비량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줄 경우 콩 재배 농가가 월동 채소로 작물을 바꿔 1차 산업 전체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농협 차원에서 유통구조와 가공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6차 산업을 빨리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콩과 메밀에 대한 것도 이제 산지 폐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앞섭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전라도에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콩나물콩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콩 주산지인 제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연구 용역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봄 냉해부터 여름철 폭우와 폭염, 태풍까지 농작물 피해가 커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명절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격은 더 뛸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과일 코너, 사과와 배, 포도 등 과일이 가득하지만 손님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사과가 제일 비싼 것 같아. 거의 배라니까. 작년에 4만 원이면 지금 8만 원이잖아. 사과 10kg 한 상자 도매 가격이 7만 원에 육박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배 역시 15kg 한 상자에 3만 원대였던 게 지금은 4만 5천 원 안팎입니다. 한 3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5개 넣을 거 3개밖에 못 넣지 않겠어요? 개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높아진 가격 탓에 과일을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봄 냉해부터 여름철 폭우와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아 사과 배 생산량이 준 탓입니다. 산지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떨어진 것도 많고 낙과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달리는 수량이 좀 적으니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과배의 경우 그 봄철에 그 냉해 피해와 과수 화상병 등 피해와 그 여름철 장마에 의한 폭우에 의한 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어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을.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산간 지역에서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 정도로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서부와 남부, 동부 지역 모두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북부와 동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 30도, 서부 지역 29도 예상됩니다.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오늘 조금 덥겠습니다. 섬 지역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해상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더운 여름 공기와 찬 가을 공기가 부딪히면서 비구름대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제주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찬 공기가 조금 더 밀려오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발대식이 제주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 선거 중립과 영리행위 금지 등 책임을 갖게 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방범 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 4명을 포함시키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4.3 위원 25명 가운데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유족 대표 등 2명뿐이라며 피해 당사자와 제주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공동 소유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사람을 7인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에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지와 사업 계획이 적합한지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57.1로 지난달에 비해 1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강원이 24.1포인트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제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최대 하락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요 위축과 미분양 증가 등의 우려가 여전히 커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제주의료원은 27억 원의 적자를 냈고 서귀포의료원은 22억 4천여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또 외래 환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제주의료원은 올해 27% 감소했고 서귀포의료원은 23%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